네, 학습과 행동 8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도구적 조건화의 종류, 강화와 처벌, 도구적 조건화의 기본 절차, 도구적 조건화의 경험이란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행동이 변화하는 것.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 그 개념 중에 딱 대응해서 맞춰지죠. 근데 행동이 변하는데 증가하는 경우는 강화, 감소하는 경우는 처벌 이렇게 부르고, 그때 결과물은 강화물, 처벌물. 그리고 강화, 처벌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행동이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 감소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 그리고 강화 안에도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처벌 안에도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이때 정적, 부적의 말은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가 제시된 것이냐, 아니면 있던 사건이 사라진 것이냐, 제거된 것이냐 따라 제시되면은 정적, 제거된 것이면 부적, 이렇게 해서 수반성 사각형하에서 네 가지 경우를 봤습니다. 이때 정적, 부적이라는 것도 그게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뉘앙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반되는 결과가 제시되느냐 제거되느냐에 따라 붙이는 이름이다 하고, 그에 대해서 각각 이에 한 두 가지씩을 쭉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화물과 관련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강화물과 관련해서. 자, 강화물의 종류예요. 강화물의 종류.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어서 행동이 증가하는 경우 강화. 그리고 그때 결과물은 강화물. 근데 이 강화물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1차 강화물과 2차 강화물이 있어. 1차 강화물은 다른 힘으로 무조건 강화물이라고, 2차 강화물은 조건 강화물이라고 그래요. 조건이란 말 속에, 그죠? 학습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2차 강화물을 중에, 즉 조건 강화물 중에 또 어떤 그런 특별한 경우는 또 일반 강화물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일반 강화물도 2차 강화물에 또는 조건 강화물에 포함되는 한 종류예요. 그래서 그 강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차 강화물입니다. 무조건 강화물. 1차 강화물, 무조건 강화물은 선천적으로 강화적이다. 선천적으로 강화적. 타고날 때부터, 그죠? 그 강화물, 즉 결과물은, 그죠? 강화, 행동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력, 힘을 갖고 있다. 뭐 고리 당기기 이후에 생선을 먹었더니만 이 생선 먹은 이 생선에 이런 결과에 노출된 것 때문에, 제시된 것 때문에 고리 당기가 증가했다. 정적 강화였는데 이때 강화물, 이 생선은 고양이 생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면 안 된다. 뭐 고양이에 생선 맡겨놓은 격이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생선은 뭐 고양이가 좋아하는 선천적인 강화력을 지닌 1차 강화물이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죠?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1차 강화물. 어떤 배우는 거, 후천적으로 배움을 필요하지 않고 없을무, 그죠? 무조건, 그죠? 타고날 때부터 강화를 지니고 있는 강화물, 무조건 강화물, 이런 뜻입니다. 자, 뇌의 보상 중추를 활성화한다. 활성화하는 자극이다. 자극은 환경상의 사건을 자극이라고 개념 했었죠. 우리 초반부에 초반에. 그 지금 이 생선도 결과이고 또 환경상의 사건, 즉 자극이에요. 근데 이 생선이 이 고양이의 뇌의 보상 중추를 활성화시키는 자극이란 말이에요. 보상 중추를 활동하게 하는 자극이란 말이에요. 이 보상 중추가 활동하게 되면은, 그죠? 쾌감, 만족감, 행복, 이런 것들을, 행복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각하게 된다, 느끼게 된다, 필링하게 된다, 느끼게 된다. 지난 시간에도 느낌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그 텍스트를 읽었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런 자극들이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시킨다. 뇌의 보상 중추, 이게 뭔데? 우리 고연 조건 할 때 편도체, 뇌 좀 얘기하면서 편도체 봤었는데, 우리 요 내용 끝나면 이 보상 중추 또 볼 겁니다. 도구적 조건화 안에서 이 보상 중추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바로 뇌의 보상 중추를 선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무조건 조건 없이
그죠? 배우지 않더라도 후천적으로 그걸 경험하지 않더라도 자극시킬 수 있는 자극물은 1차 강화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사회적 접촉이라 했는데, 그죠? 다른 사람 간의 사회적 접촉도 이게 생선처럼 입으로 들어가고, 그죠? 뭐 냄새 맡고,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 사회적 접촉도 그 선천적인 그런 보상 중추를 활성시키는 그러한 1차 강화물이 될 수 있는 자극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요 괄호 안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뭐 그건 그 정도라고. 두 번째, 계통 발생학적으로 중요한 사건, 즉 자극이다. 아까 환경상의 사건을 자극이라고 했죠. 계통 발생학. 여기서는 계통 발생학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뭡니까? 결국 진화를 통해서 이것들이 중요한 자극으로, 그리고 이런 자극이 보상 중추를 자극해서 우리에게 그런 쾌감을 일으키고 강화 효과를, 행동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게끔, 이렇게 그런 그 특성이 생존의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되어서 쭉 우리까지 지금 대물림 되어 왔다, 그런 의미인 거죠. 달리하면 생물학적으로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손색이 없습니다. 자, 나오네요. 진화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강력하다. 그렇죠? 효과가 강력하지 않으면은 그 생존과 번식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그런 자연 선택 과정에서 선택됐겠어요? 도태돼 버렸지. 뭐 이런 것들이 강화력을 발휘해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전적 특징적 유전자가, 그죠? 선택됐겠습니까? 하지만 그 수가 비교적 적다. 그렇죠. 고전적 조건 할 때도 공포 자극, 우리가 선천적으로 공포 쓰는 자극은 몇 개 안 된다 그랬어요. 한 5손가락 안에 꼽을 밖에 안 된다, 안 돼요. 아주 높은 곳, 칠흑같이 어두운 곳, 그리고 아주 거대한 어떤 대상, 앞에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 뭐 이런 거 몇 개밖에 안 돼요. 그 이외의 것들 우리는 다양하게 공포스라는 건 다 고전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화적으로 그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고전 조건에서 선천적으로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그 공포 자극들은 바로 진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자극에 대해서 공포스러울 수 있는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자연 선택되어서 딱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1차 강화물의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숫자가 비교적 적다. 좀 이따가 2차 강화물, 아까 앞에서 2차 강화물 또는 조건 강화물, 일반 강화물이 있다는데, 요것들이 바로 1차 강화물과 연합됨으로 해서, 우리 앞에서 짝짓기 연합 얘기했었죠. 연합됨으로 인해서 즉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조건 강화물이 되짐으로써 강화력을 발휘하는 자극들이 숫자가 쭉 많아지는 거야. 자, 대부분의 그 효과가 빨리 상실된다. 예를 들어서 고위단계 생선했단 말이야. 얘를 하루 굶겨서 생선 먹고 하루 굶겨서 생선 먹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죠? 고리 단계 나와서 생선 먹고 좀 이따 또 집어넣어서 나와서 생선 먹고 하루 정도 굶었으니까 생선이 한 몇 마리 정도 먹겠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얘가 생선에 물려서 이제 생선 준다 해도, 그죠? 그 고리 당기는 그 행동을 크게 강화시키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빨리 그 강화 효과가 상실된다. 이걸 물림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물리는 거죠. 예. 하지만 요거 다시 하루 정도 굶기면은 금방 또 생선이 고리 당기기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경우에 증가시키니까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화력, 그 효과가 금방 회복돼요. 그래서 원상 회복력이 강하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1차 강화물이 한다. 바로 고리 당기기에서 고리 당기기 했을 때 생선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과 관련된 여러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보고, 또 그 요즘 동물과 관련해서 반려견 많이 키워서니까 동물 그 행동 수정하는 분 계시죠? 그분 쓰는 게 바로 뭐예요? 그죠? 그 먹이 알갱이. 그게 바로 그 녀석들이 특히 좋아하는, 간식을 좋아하는 바로 1차 강화물인 거예요. 1차 강화물. 근데 그분이 그것만 쓰지 않죠. 뭔가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바로 다음에 소개할 2차 강화물, 조건 강화물에 해당이 돼요. 그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그 먹이하고 짝지어졌거든요. 그 강아지한테 먹이 줄 때마다 같이 딸깍하고 먹이 주고 딸깍하고 먹이 줬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그 사람이 강아지의 행동을 수정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오셔서, 제가 그분 성함을
모르고 또 여기서 굳이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그 녀석, 그 강아지 반려견 녀석들의 이상한 행동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말 이상한 행동은 뭐 처벌하고 그죠? 바람직한 행동은 강화, 도구적 조건화 시키는 거예요. 뭐 강화물로 먹이 알갱이로. 근데 매번 먹이 알갱이 안 주죠. 그 먹이 알갱이는 금방 물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먹이 알갱이 줄 때마다 딸깍 소리를 같이 해서 나중에는 딸깍 소리만으로 하죠. 그 딸깍 소리가 강화력을 갖고 그죠? 도구적 조건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TV에서 요즘 보는 바로 그 현장이 도구적 조건을 이용해서 동물들의 행동 수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 앞 시간에 그죠?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죠? 도구 조건을 이용해서 그죠? 의식으로 깨어내는 것도 적용할 수 있다 얘기했었고. 그리고 뭐 서커스라든지 이런 데서 그죠? 아니면 광고 같은 데서 동물들이 보여주는 그런 참 재미난 행동들, 신기한 행동들, 서커스에서 그런 불타는 고리 속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이러한 행동들 다 도구적 조건을 통해서 한 거예요. 실제 스킨의 제자 중에 바로 그러한 동물들의 행동을 그렇게 도구적 조건을 이용해서 강화, 처벌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 모델로 그렇게 출연하게끔 그러한 일들 한 실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제자 중에. 자, 그때 사용하는 먹이나 채찍 뭐 이런 것들은 1차 강화물이 될 테고 채찍은 강화물보다는 그죠? 처벌물이 되겠죠. 누구는 뭐 어떤 놈이든 채찍을 맞게 되면 그죠? 싫어하니까 그 배워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 동물이라면 동물 타고날 때 타고나서부터 아니 말이 사람을 포함해서 그죠? 다른 동물들 그죠? 채찍만 다 뭐 그 배우지 않아도 싫어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1차 처벌물이라고 얘기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뭐 먹이가 작진 딸깍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2차 강화물 그죠? 조건 강화물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뭐 2차 강화물 벌써 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보겠습니다. 2차 강화물, 조건 강화물. 다른 강화물들과의 연합에 의존한다. 아까 여잡 얘기했죠. 연합은 다른 말로 짝짓기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짝짓기. 그래서 조건 강화물 해서 conditioned reinforce가 강화물 했던데 conditioned 이게 학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즉 1차 강화물과 짝지어진 2차 강화물이란 뜻은 바로 2차 강화물이 우리 고전적 조건에서 봤던 CS에 해당하고 1차 강화물이 US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반려견 행동 수정하는 그분이 그죠? 도구 조건화를 사용함 동시에 그죠? 고전 조건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먹이 주면서 딸깍 몇 번 하면 나중에 딸깍 소리 가지고도 그죠? 그 동물을 행동을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그죠? 그런 효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때 벌써 고전조건, 도구 조건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2차 강화물, 즉 조건 강화물은 다른 강화물들과 연합에 의존한다. 그래서 조건 강화물, 컨디션들 리포스. 따라서 효과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1차 강화물에 의존한다. 의존한다는 얘기가 이 두 개가 그죠? 1차 강화물과 2차 강화물이 짝지어짐, 디펜던트 연합되어 있어야지만이 2차 강화물이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딸깍 소리하고 먹이 알갱이하고 아무 관계 없다. 즉 서로 의존성이 없다. 디펜던트 되지 않다면 2차 강화물이 무슨 행동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겠어요? 강화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1차 강화물보다 다소 강화력이 약하지만 그렇겠죠. 딸깍 소리보다는 먹이가 훨씬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힘이 좋겠죠.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요. 왜? 1차 강화물은 물림 현상이 있지만 딸깍 소리 같은 2차 강화물은 물림 현상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딸깍 소리만 들려주잖아요. 가끔씩 먹이 알갱이도 줘야죠. 왜? 딸깍 소리만 듣다 보면 이 딸깍 소리가 뭐? 2차 강화물의 효력을 상실돼 버린다. 고전적 조건에서 본 것처럼 CS만 계속 제시해서 그죠? CR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소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는 아주 오래 가지만 가끔씩 1차 강화물과 같이 연합되어지는 것들은 가끔씩 해줘야 돼요. 행동을 즉각적으로 강화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경우가 많다.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동물이 강화되어질 특정한 행동을 했다. 근데 먹이 알갱이를 탁 줬는데 이 녀석이 먹이 알갱이를 못 봤다. 아니면 손바닥에 올렸는데 이 녀석이
뭐 두리번거리다 못 봤다 하면은, 그죠? 그 강화된 행동 이후에 먹이를 먹기까지 시간이 지연되죠. 그러면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는데, 그죠? 행동하고 이 결과에 노출되는 먹이를 먹는 경험까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행동 변화는, 이 경우에 강화니까 행동 변화는 잘 안 일어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딸깍소리는 어때요? 딸깍소리는 뭐 두리번두리 딴 데도 딸깍소리는 귀가 열리시면 당장 들리니까 행동 이후에 딸깍소리는 즉각적으로, 그죠? 시간적 간격이 넓지 않고 즉각적으로 수반되니까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더 좋다, 이런 얘기야. 바로 우리 고전 조건 할 때 근접성 얘기예요. 고전 조건에서 US와 CS 사이에 또는 CS와 US 사이에, 그죠? 시간적 근접성이 높을수록, 즉 시간적 거리가 짧을수록 CR 반응이 잘 생겨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기서도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어지는 이 시간적 거리, 즉 근접성이 높을수록, 즉 시간적 거리가 짧을수록, 근접성은 높고 시간적 거리는 짧을수록, 그죠? 이건 근접성이니까 짧을수록 행동 변화, 이건 강화니까 행동 변화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2차 강화물, 딸깍소리가 2차 강화물이 좋다는 얘기죠. 왜? 높은 근접성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또 많은 상이한 상황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뭐 개가 두 발 들 때도, 그죠? 사용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어떤 예를 들까요? 개가 배고플 때는 먹이가 강화력을 지니지만, 제가 두 발 들 때 사용하는 건 취소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잘못 드렸고, 개가 배고플 때는 먹이 알갱이 주는 게 강화력이 있지만, 개가 만약에 지금 배가 고프지 않은데, 그죠? 갈증이 나는데 먹이를 가지고 어떤 행동 강화하려면 별로 강화력이 없어요. 강화 효과가 없어요. 그때는 물을 주는 것이, 그죠? 물 한 방울 한 모금 주는 것이, 물 한 번 핥아 먹을 수 있도록 개 같으면 한 탈모씩 해주는 것이 훨씬 강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딸깍소리를 물하고도 짝짓고 연합하고, 딸깍소리를 먹이하고도 짝지어 놓으면은 이 딸깍소리는 배고플 때도, 그죠? 2차 강함을 쓸 수 있고, 목마를 때도 2차 강함을 쓸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먹이 1차 강화물은 배고플 때만 강화력이 있고, 목마를 때는 먹이 1차 강화물이 별로 효과가 없죠. 또 물은, 그죠? 목마를 때 효과 있지, 배고플 때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없고, 그죠?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강화물, 딸깍소리 이런 것들은, 그죠? 종소리라든지 뭐 어쨌든 뭐 둘 다 소리네요. 딸깍소리 이런 것들을 먹이를 짝짓든 물과 짝지어 놓으면은, 그죠? 먹이를 가지고 강화할 때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물을 갖고 어떤 행동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많은 상이한 작용대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강화물과 짝지어진 강화물이 있다. 지금 딸깍소리가 먹이나 물과 짝지어졌는데, 어떤 강화물은 먹이, 물 할 것 없이 강화력을 지닌 1차 강화물들하고 다 여러 1차 강화물에 짝지어진 경우가 있어. 이렇게 광범위한 상황에 사용될 수 있는 강화물을 바로 2차 강화물 중에 일반 강화물이라고 해요. Generalized 일반 강화물이라고 해요. 뭐요? 가장 대표적으로 돈이죠. 어떤 행동 이후에 돈을 준다. 심부름하면 돈을 준다. 택배하면 돈을 준다. 강의하면 돈을 준다. 그죠? 노래하면 돈을 준다. 춤을 추면 돈을 준다. 삽질하면 돈을 준다. 연구하면 돈을 준다. 그럼 다, 그죠? 그럼 돈을 받게 되면 행동이, 그죠? 다 강화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이 돈은, 그죠? 배고픈 사람한테 쓸 수 있어요. 왜? 돈이 있으면은 돈을 가지고 1차 강화물인 음식을 살 수 있으니까. 즉, 돈과 음식이 딱 짝지어져 있으니까. 목마른 사람한테 쓸 수 있어요. 돈과 물을 살 수 있으니까. 추운 사람한테 살 수 있어. 돈을 가지고 따뜻한 옷을 살 수 있으니까. 집이 없는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 돈을 가지고 집도 구할 수 있으니까. 또 더운 사람한테 살 수 있어. 돈을 가지고 시원한 뭐 얼음물을 먹든지, 그죠? 냉수를 사 마시든지, 뭐, 그죠? 시원한 뭐 아이스크림 먹든지, 아니면 뭐 에어컨을 사든지 살 수 있어. 이 돈이 다 1차 강화물과 짝지어질 때 돈이 대표적인 일반 강화물이야. 2차 강화물, 조건 강화물 중에 조건 강화물 2차 강화물도 하고, 특히 여러 1차 강화물하고 짝지어지기 때문에 일반 강화물이야.
그래서 우리 속담이 아니라 흔히 돈이면 다 된다. 이게 바로 돈이 일반 강화물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라는 표현은 도구적 조건에서 돈이 행동 이후에 돈이 수반되어지면 그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이든 증가시킬 수 있는 일반 강화물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돈이면 다 된다. 이 얘기야. 돈은 일반 강화물이다. 이런 얘기야. 황금 만능주의 이것도 뭐예요? 돈이 일반 강화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효과가 1차 강화물과 연합에 의존한다는 단점이다. 아까 의존한다 그랬죠? 만약에 돈이 화폐 개혁이 일어나서 돈으로 음식도 못 사고 물도 못 사고 옷도 못 사고 집도 못 산다. 뭐 아무것도 1차 강화물을 얻을 수 없다. 하면은 돈은 더 이상 강화력을 발휘 못해요. 이게 바로 2차 강화물, 조건 강화물, 일반 강화물을 포함한 2차 강화물, 조건 강화물의 단점이에요. 그죠? 이 2차 강화물, 1차 강화물과 연관되지 않으면 2차 강화물은 아무런 강화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남북 전쟁 때, 그죠? 남군이 패배가 짙어지니까 남쪽에서 쓰던 화폐가 가치가 없어졌어요. 이게 뭐 종이짝이 됐어요. 그래서 돈 가지고 뭐 화덕에 넣고 추울 때 땔감으로 쓰거나 매트리스에 집어넣는 잘게 이렇게 잘라서 매트리스 집어넣는 쿠션 대용으로 썼대요. 돈이 더 이상 강화력이 없었어. 그게 바로 2차 강화물의 특징, 단점 또는 특징입니다. 왜? 1차 강화물과의 연합에 디펜던트 달려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1차 강화물보다는 원상 회복력이 덜 강하다. 한번 2차 강화물이 강화력을 상실하고 나면은 금방 다시 강화력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1차 강화물 아까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한 반나절, 한나절만 지나면 금방 배고파지니까 다시 음식이 강화력을 얻죠. 물도 지금은 물 많이 먹어서 그냥 배가 그냥 터질 것 같아도 몇 시간 지나면 또 갈증 나요. 그 다음날도 갈증 나요. 옷도 그죠? 한 벌로 가능하니까 여름에는 벗었다가 겨울에는 또 추워서 입었다가 또 한 벌 모자라서 여러 벌 입었다가 결국 이게 더워서 벗었지만 그죠? 좀 지나면 추워서 또 입게 되고 옷을 요구하게 되고 하니까 아니면 따뜻함이 아니라 시원함이라죠. 옷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옷은 그죠? 옷보다는 시원함, 따뜻함. 지금은 엄청 시원하지만 계속 시원하면 그죠? 추워서 따뜻해지고 싶고 따뜻하다 보면 더워서 시원해지고 싶고 이거 다 그죠? 원상 회복이 강하지만 2차 강화물은 한번 강화력을 상실하면은 원상 회복이 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앞에 배우신 것 또는 제가 소개해드린 것 제가 잘 소개를 해드렸다면 여러분 잘 이해하셨겠지만 잘 드렸다면은 이것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고전 조건에서 속어봤죠. US와 CS 짝짓기에서 CR 반응이 생긴 이후에 속어 시행을 해서 즉 CS 만제시에서 CR 반응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속어 시행이라고 하고 CR 반응이 생겨나지 않으면 속어라고 얘기해요. 속어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속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데 이게 완전하지 않다 그랬죠. 근데 이 속어도 뭐라 그랬어? 하나의 학습이다. 즉 CS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새롭게 배우는 하나의 학습이다. 그래서 CR 반응을 하지 않는 행동 변화를 배우게 되는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 뭐죠? CR 행동이 있던 것을 없게 했으니까 역조건 형성이에요. 그죠? 역조건 형성. 속어 시행은 속어 절차는 역조건 형성. 근데 역조건 형성은 속어가 불완전하겠죠. 역조건 형성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 고인 조건 할 때 그런 불안 관련 장애들이
특히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공포 조건화, 구체적이 아니라 공포 조건화를 얘기했는데 공포 조건화들이 소거된 이후에도 재발이 잘 된다 해서 재습득이 쉽다, 뭐 자발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재기가 일어날 수 있다, 리뉴얼, 복원이 일어날 수 있다, 리인스테이트먼트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역조건화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야. 이 얘기를 좀 더 제너럴하게 얘기하자면은, 그죠? 어떤 A라는 행동을 생성하게끔 배우고 그 행동을 생성하지 않게끔 또 배우고 다시 그 행동을 하게끔 또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 후자의 그 상대적으로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학습에 대한 행동 변화는 그죠? 그 바로 이전에 그죠? 반대 방향의 행동을 하게 하는 즉 역조건의 관계에 있는 이전의 행동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1차 강화물하고 2차 강화물이 연합됐어요. 아까 CS, US에 해당한다 했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더 이상 연합이 없다. 즉 소구 시행과 마찬가지죠. CS가 더 이상 먹이와 연합되지 않으니까 먹이가 수반되지 않으니까 침을 유발하지 못한 것처럼 그죠? 1차 강화물과 2차 강화물 사이에 이 관계가 즉 연합이 짝짓기가 없다. 그래서 2차 강화물이 강화력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다시 2차 강화물이 1차 강화물과 짝짓기해서 강화력을 가지려는 또 다른 학습, 즉 역조건 형성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원상 회복력이 덜 강하다. 이렇게 결론되어지는 겁니다.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원상 회복력이 뭡니까? 강화력을 2차 강화물이 강화력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2차 강화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2차 강화물이 다시 강화력을 회복하는 것인데 1차 강화물하고 짝지어서 강화력이 생기는 것은 1차 강화물의 강화력에 해당하는 즉 1차 강화물 US고 1차 강화력 UR인데 그 UR과 동일한 그러한 CR을 2차 강화물 CS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둘 사이에 짝짓기가 연합이 즉 의존적인 관계가 없어져서 즉 CS가 더 이상 강화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소구가 되어버리면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이 CS가 뭐 또 다른 1차 강화물이든 뭐 그 동일한 강화물이든 이렇게 다시 짝짓기를 하면은 이전에 역조건 관계에 있었던 소구 시행 때문에 처음처럼 그렇게 강화력을 다시 가지게 되는 CR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원상 회복력이 1차 강화물 선천적으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딱 우리의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그러한 강화물이 강화력을 회복하는 것만큼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후천적 학습 기제의 어떤 그런 효력이 선천적으로 그죠? 우리 안에 프로그램된 자연 선택이 결정된 것 그 범위는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 그 유전과 환경과의 관계는 벌써 앞 시간에 저 초반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부분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졌는데 자 이렇게 1차 강화물, 2차 강화물 나뉩니다. 그리고 1차 강화물, 2차 강화물에 돈도 얘기했고 뭐 그 화장실 청소를 안 한다, 화장실 청소를 한다 이런 것도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리 부적 강화, 정적 강화, 부적 처벌, 정적 처벌 얘기하면서 제가 쭉 예를 2개씩 들었는데 그때 제가 화장실 청소 이런 거는 2차 강화물일까 1차 강화물일까? 2차 강화물에 뭐 가까울 수 있겠죠. 아니면 그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 이런 것들은 또 1차 강화물이라 할 수 있겠죠. 아마 화장실이 그죠? 뭐 호텔보다 더 깨끗하다. 뭐 거기 뭐 전혀 화장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뭐 호텔 뭐 가느니 화장실 가기 낫다. 이러면은 화장실 청소가 또 그렇게 그죠? 뭐 시치 않아서 난 교실 청소하는 화장실 청소할래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화장실에 나는 뭐 냄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1차 강화물, 뭐 화장실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이 또 뭐 2차 강화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리고 생선 1차 강화물, 돈 2차 강화물, 그 중에서도 돈은 또 일반 강화물, 그죠? 또 뭐 있었죠? 뭐 벌금 내는 거, 그것도 2차 강화물이네요, 그죠? 돈이니까 뭐 그런 것들. 다 우리 앞에서 1차 강화, 2차 강화 예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1차 강화, 2차 강화는 뭔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강화에 영향을 주는 변이에요.
우리 고전적 조건화 할 때도 고전적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인해서 수반성, 건접성 살펴봤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반성이 높을수록 고전 조건은 잘 된다. 즉 수반성이 높을수록 행동 변화, 학습은 잘 일어난다. 마찬가지예요. 도구적 조건화에서도 그죠? 행동 이후의 결과가 그죠? 수반되어지는 수반성이 높을수록 행동 변화는 증가하든 감소하든 잘 일어나겠죠. 이 경우에 강화하면 국한있지만 처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강화라는 제목 하에서 하니까 강화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예요. 고리를 당겼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문이 열렸다. 일주일 정도 있다가 문이 열렸다. 했어야 그 고리 당기기가 다른 행동보다 빈번하게 잘 나타나겠어요. 고리 당기자마자 문이 탁 열려야지만이 다음에 문제 상대에 갔을 땐 다른 행동보다도 고리 당기는 행동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강화되어지지. 고리 당겼는데 한 15초 있다가 열렸다. 이래도 효과는 저 행동 변화, 학습의 효과는 훨씬 덜 할 거야.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근접성을 얘기했나. 아이고, 이런 참. 자, 다시 수반성 얘기합니다. 다시. 자, 강화 영향을 주는 변인. 고전적 조건화 얘기할 때, 우리 US와 CS 사이 수반성. 바로 그 수반성이에요. 그럼 도구적 조건화, 강화를 포함한 도구적 조건화는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됨으로써 행동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변하는 것이 도구적 조건화인데, 그럼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어지는 정도, 수반성은 고전적 조건화와 마찬가지로 수반성이 높을수록 행동 변화는 강화든 처벌이든 잘 되어져요. 즉 학습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리를 당겼는데 문이 열릴 때도 있고 안 열릴 때도 있고, 고리를 당겼는데 문이 열려서 가보니까 생선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죠? 일찍 등교를 했는데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줄 때도 있고 화장실을 여전히 해야 될 때도 있고, 교통신호를 위반했는데 벌금을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죠? 교통신호를 위반하든 지키든 학교를 일찍 가든 늦게 가든 그 반항구 구멍에 손을 집어넣든 안 집어넣든 또 뭐가 있나요? 고리 당기기. 이것도 별 변화가 그 효율적으로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행동에 반드시 고리 당기기 이후에 반드시 생선이 있어야지만이 고리 당기기가 증가하기 쉽고, 교통신호를 지키면 거의 수반성이 100%에 가깝게끔 벌금을 내는 경우가 없고, 이래야지만 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그죠? 뭐 교통신호를 지키나 안 지키나 벌금 뭐 내는 것이 뭐 냈다 안 냈다, 뭐 재수 좋으면 뭐 안 내고 재수 나쁘면 내고 이런 식으로 수반성이 낮았어야 행동 변화가 잘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수반성. 제가 초반에 뭐 얘기를 하다 거꾸로 근접성을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조금 전에 뭐 그 교통 신호 지키는 걸 얘기했는데, 뭐 교통 신호 규칙이고 규율이고 뭐 그죠? 일반적으로 법 얘기하는 규칙 왜 잘 안 지켜질까요? 수반성이 낮아서 그렇죠. 일벌백계라는 말들. 일벌백계 한다는 얘기 뭐예요? 처벌되어져야 할, 즉 감소되어져야 할 행동 이후에 정적 처벌이든 부적 처벌이든 처벌물이 100% 수반된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뭐 범법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죠. 일벌백계.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법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감소되어져야 할 행동, 즉 처벌되어져야 할 행동. 이때는 처벌이 그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뭐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행동이 줄어들어져야 할 행동에 바로 처벌물이 이 사회가 그죠? 100% 수반성 있게 그렇게 제공하지 못한다,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건조성입니다. 자, 고리 당기기를 얘기하죠. 고리를 당겼는데 째까당 문이 열려야 고리 당기는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지. 고리 당겼는데 한 1시간 있다 문이 턱 열린다. 그렇지만 반드시 문이 열려요. 고리 당겼을 때 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하는 그러한 어중간한 수반성이 아니라
고리를 당기면 반드시 문이 열려요. 수반성은 100%예요. 그리고 반드시 생선을 먹을 수 있고 생선이 있어요. 한데 고리 당기고 난 뒤에 한 1시간 있다 문이 열린다. 고리 당기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 문이 열린다 해서는 고리 당기기가 그 문제 상자에서 다른 행동들보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강화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즉 행동 변화가 효율적으로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성도 고전적 조건에서 마찬가지로 근접성이 높을수록 도구적 조건에서도 강화든 처벌이든 행동 변화가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근접성이 높을수록 학습이 잘 일어난다. 도구적 고전 조건에 그대로 도구 조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1벌밖에 얘기했습니다. 왜 법이 잘 안 지켜지죠? 왜 범법 행위가 많죠? 근접성이 낮아서도 그럴 수 있어요. 반드시 감소되어져야 할 범법 행위 이후에 처벌이 주어지는 그런 뭐 소위 그런 걸 이제 정의 사회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회라 하더라도 근접성이 낮다. 범법 행위라면 반드시 어떤 처벌물을 수반된다. 예외 없다. 그런데 언제? 교통 신호 위반하고 나면 한 10년 후에 벌금 딱지가 온다. 했어야 교통 신호 위반한 행동이 감소되겠습니까? 범법 행위를 했는데 한 100년 후에 처벌물이 제시된다 했어야 그 행동이 감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시 그 뭐 얘기 나와서 이제 범법 행위를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죠? 그 행동, 그 범법 행동이 잘 사라지지 않고 그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결국 그 안에는 수반성과 근접성이 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 행위는 그 자리에서 즉각, 그죠? 반드시 처벌이 딱 수반된다면은 말 그대로 일법백계 된다면은 그럼 근접성이 높게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어지는 이 시간적 간격이 좁게 근접성이 높게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행동 변화, 즉 학습은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얘기죠. 결과가 지연되면 그동안에 다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 또 더 다른 얘기를 좀 이렇게 부여하기 때문에 근접성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충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문장 내용은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요. 자, 그 다음째 광화물의 특성하고 과제의 특징이 나오고 하는데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오케이. 기타를. 요걸 하죠. 요걸 생략하고 과제의 특징입니다. 과제의 특징. 어떤 행동이냐에 따라 도구적 조건화가 잘 되는 행동이 있고 고전 조건화가 잘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모든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행동의 도구적 조건화. 지금 이 강화라 써놨지만 그죠? 처벌 포함해서 도구적 조건화라고 생각하세요. 도구적 조건화를 적용하면은 다 행동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강화 처벌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게끔 하는 변인 중에 하나가 과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구적 조건이나 절차를 사용하면 다 강화나 처벌이 되어지느냐? 수반성에 따라 그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근접성에 따라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하고 잘 되어지기도 하고 못 되어지기도 한다. 효율성의 차이가 있다. 과제의 특징에 따라 그럴 수 있다. 세 번째 변입니다. 번호는 4번이지만 제가 중간에 거 이제 생략하고요. 자, 4번 과제의 특징입니다. 고전적 조건을 할 때 고전적 조건화의 주된 대상이 되어진 행동은 뭐다 말씀드렸죠. 그 이제 고전 조건화의 중요성의를 얘기할 때 같이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초반에 그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적응적 행동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다 동일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안에서도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나눴어요. 그래서 나눈 것이 반사 반응 그리고 전형적 행위 패턴 일반 행동 특질이었는데
고전적 조건하의 대상이 되어지는 행동들은 반사 반응 행동들이라 그랬어요. 자, 바로 그 고전적 조건하의 대상이 되어지는 반사 반응 행동들은 도구적 조건에 의해서 강화나 처벌이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또 하나, 요 안에 이제 문장이에요. 요 안에 있는 문장. 자, 여기에 관해서 조금 전에 이제 고전적 조건화의 대상이 되어지는 반사 반응은 도구적 조건화에 의해서 강화나 처벌이 잘 안 되어진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문장은 뭐냐면은 강화의 대상이 되는 행동의 특징이나 그게 지금 요 얘기예요. 행동의 특징. 요 얘기고, 아이고, 제가 이 텍스트에 없는 것처럼 말씀드리네. 강화의 대상이 되는 행동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이제 반사 반응 같은 경우에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종의 차이가 얼마나 쉽게 행동이 강화될지, 즉 변할지, 증가나 처벌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요 두 번째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제의 특징의 첫 번째 행동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죠? 반사 반응 같은 경우는 고전적 조건화로 이 반사 반응이 생겨나거나 사라지거나 그죠? 이렇게 소거되거나 하지 이 반사 반응은 도구적 조건에서 증가하는 강화나 처벌은 대상은 아니다. 그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종의 차이에 따라 A라는 종에게는 그죠? A-라는 행동이 이것도 헷갈리실라 이거 행동 결과 이거랑 A라는 종에게는 A-라는 행동이 강화되기 쉽고 B라는 종에게는 그죠? B-라는 행동이 강화되기 쉽지 A라는 종에게 B-라는 행동을 강화시키기 힘들고 B라는 종에게 A-라는 행동을 강화시키기 힘들다. 과제의 특징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종의 구별 없이 행동의 구별 없이 그죠? 모든 종의 모든 행동이 그냥 도구적 절차만 적용한다고 해서 그죠? 행동의 결과를 수반해 준다고 해서 강화되고 처벌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과제의 특징.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한 종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 그 예를 들어서 자, 비둘기, 독수리 둘 다 조류죠. 얘는 맹금에 해당하고 비둘기는 뭐라고 부르나요? 어쨌든 얘는 주로 얘는 육식을 하고 얘는 그죠? 잡식을 하나요? 독수리도 부리를 갖고 있고 비둘기도 부리를 갖고 있어. 하지만 독수리는 부리를 가지고 쪼는 행동은 못해요. 독수리는 쪼지 않아요. 독수리는 부리 자체도 그죠? 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생겼지 않아서 바로 그런 신체 특징과 쪼지 않고 고기 덩어리를 찍어서 물어 뜯어내는 이러한 행동이 독수리에게는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인 행동을 자연 선택으로 딱 새겨진 거예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거예요. 비둘기는 먹잇감을 찍어서 뜯는 행동을 하지 못해요. 부리의 신체적 특징과 물어 뜯는 행동 자체가 독수리에게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유전되지 않았어요. 비둘기는 부리가 쪼게끔 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생겼고 쪼는 행동이 비둘기에게는 그 생태 비둘기가 사는 그런 환경에서는 생존에 유리하고 번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연 선택되어서 비둘기라는 종 안에 그 개체집단의 유전자로 탁 새겨져 있어. 그런데 비둘기에게 쥐어 뜯는 부리로 찍어서 뜯어내는 행동을 도구적 조건화로 강화시키려고 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독수리에게 쪼는 행동을 아무리 독수리가 배가 고파도 그죠? 독수리에게 쪼는 행동을 먹잇감을 찍어서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쪼는 행동을 도구적 조건화를 통해서 강화시키려고 한다. 안 돼요. 절대. 바로 자연 선택에서 선천적인 신체 특징과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바로 학습의 가능하냐 아니냐 되더라도 그 학습에 의해서 행동 변화가 얼만큼
변화 가능하냐를 딱 설정해 주는 거. 이건 초반에 말씀드렸고 오늘 시간에도 아까 또 말씀드렸던 거. 그런데 비둘기에게 그죠? 먹이도 쫓거나 이제 원반을 쫀다든지 어떤 버튼을 쫀다든지 비둘기가 뭐 자연 환경에서 버튼 어떤 뭐 그죠 원반 뭐 이런 단추 이런 걸 쫄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어떤 그 뭐 저 키보드 키보드에 어떤 이렇게 키보드에 활자를 쫀다든지 이거 얼마든지 시킬 수 있거든요. 뭐 서커스 같은 데도 시킬 수 있고 도구 조건에 해서 시킬 수 있어요. 그 비둘기에게 그 쪼는 행동을 가지고 이거 키보드를 쪼는 이런 것들은 훨씬 쉬워요. 왜? 선천적으로 그러한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딱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원반 쪽이나 버튼 쪽이나 키보드 쪽이는 도구적 조건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선천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에게 탁 찍어서 물어뜯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독수리에게 그죠? 독수리도 그런 훈련 시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상상을 한다면 독수리에게 어떤 위험스러운 어떤 그런 물건들을 발견하면은 가서 부리로 콱 찍어서 그죠? 어떻게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 가서 그걸 쥐어 뜯어내게끔 해가지고 결국 사람이 그 위험한 물건에 먼저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독수리를 이용해서 접근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크게 이제 이렇게 사람이 위험하지 않다면 사람이 접근해서 그걸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이용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실제 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상상인데 그 경우는 뭐요? 독수리가 돌아다니면서 쥐를 잡는다든지 뭐 토끼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잡아서 물어뜯어서 이제 먹고 생존하는데 바로 그 물어뜯는 그 행동을 이용해서 다른 대상들 그죠? 그 물건들에 대해서 물어뜯는 그런 행동을 얼마든지 하게끔 도구적 조건을 시킬 수 있죠. 식은 죽 먹게요. 왜? 독수리는 선천적으로 그죠? 자연 세계에서 쥐어뜯는 행동을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다른 경우에도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구적 조건하는 건 쉽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준비성이에요. 준비성. 독수리는 쥐어뜯는 비둘기는 쪼는 행동에 얼만큼 준비되었냐가 다른 상황에서 비둘기가 원반을 쪼든 키보드를 쪼든 독수리가 어떤 물건을 쥐어뜯든 이런 행동들을 강화, 도구적 조건에서 행동 변화시키기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초반에 2시간에 걸쳐서 선천적 기제 자연선택을 그렇게 제가 많이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선천이 그 피라미드 비유했었죠. 선천이 후천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한계 범위 또는 효율성 아니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딱 세팅해 준다는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둘기에게 쪼는 행동을 시킨다면은 우리 학습 곡선 기억나죠? 비둘기 시킨다면은 학습 곡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시행 몇 번 안 하고도 금방 이렇게 학습이 완성될 거예요. 하지만 비둘기에게 쪼는 행동을 도구적 조건에 시킨다면은 학습이 뭐 일어나지 않겠죠. 그냥 곡선이 그냥 글쎄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독수리에게 만약에 쥐어 뜯는 행동 시킨다면 학습 곡선이 휙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뭐 준비성이 있기 때문에 학습 곡선이 굉장히 가팔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게 뭐냐. 학습은 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되더라도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 몇 번 시행하지 않더라도 금방 학습이 완성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선천적인 기제에 의한 자연스럽게 딱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유전이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전과 환경, 선천과 후천, 학습과 양육 양육, 학습과 유전, 태생 이들의 상호적인 관계예요. 학습 곡선에서 맛혐오 학습이나 공포 학습이 학습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났죠. 한두 시행 만에 그죠? 완성되었죠. 그래서 단일 시행 학습 이렇게 부르는데 왜 이렇죠? 바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 생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쪼는고 독수리가 쥐어뜯는 것은 먹고 살고 생존하고 번식하는데 밀접하게 중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포에 대해서는 고전 조건이나 CR 반응이 일어난 것이, 그리고 맛혐오에 대해서는 한두 번 만에 그죠? 혐오라는 CR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자연 선택에서 그런 특성이 선천적으로 이 학습 곡선을 가파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리랑 종소리를 짝지어서 소리에 대해서 침 흘리는 그런 학습 곡선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학습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한두 번만에 팍 떼버리도록 만든 것처럼 비둘기가 쪼는 행동, 도수리가 쥐어뜯는 행동은 학습 곡선이 가팔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비성이고 선천적 기제가 후천적 기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에요. 자, 이 부분은 도구적 조건과 고연 조건과 비교하면서, 그죠? 고연 조건은 아까 반사 반응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그 얘기와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 안 드렸지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자율신경의 얘기도 우리 그 고준 조건에 했었고요. 그때 상당 부분 했던 내용들이 또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강화해 주는 변인.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 생략했으니까 네 번째죠. 뭐 네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그건 중요하고. 그 다음 동기화 조작이요. 문제 상자에 집어넣은 고양이가, 그죠? 조금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그것도 생선회를 먹었어요. 생선을 먹었어요. 생선회는 제가 농담이고 생선을 먹었어요. 근데 이 문제 상자에 갇혔어요. 고리를 우연히 당겼더니 나왔어요. 생선이 있어요. 그래서 생선을 어쨌든 먹었어요. 이게 고리 당기기 행동을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이 있어서 고양이가 한 3일 굶었어요. 이 생선이고 뭐가 하여튼 뭐든지 주면은 뭐 돌도 씹을 먹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양이를 집어넣고 우연히, 그죠? 허브적대다가 고리를 당겼더니만 나와서 생선을 먹었어요. 이 고양이가 고리 당기기를 빨리 학습하겠어요. 어떤 게 빨리 하겠어요? 당연히 배고파서, 그죠? 이 생선이라는 이 강화물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놓은 그러한 상태가 훨씬 이 고리 당기기 행동을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이겠죠. 바로 그걸 동기화 조작이라 그래요. 즉, 두 번째 고양이는, 그죠? 바로 고리 당기기 이후에 생선을 먹음으로써 이 생선에 의해서 고리 당기기가 빨리 잘 강화되도록 이 생선에 대해서 동기화 조작되어 있는 거예요. 즉 굶주림을 통해서 동기화 조작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차 강화물의 경우 박탈 수준이 높을수록 강화 효과는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 즉 행동 변화가 빨리 일어난다. 학습의 효율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한 거예요. 동기화 조작은 어떤 결과가 행동을 강화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두들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공자가 한 얘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배우고자 하지 않는 사람,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도를 가르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제가 정확하게 인용했는지 하여튼 내용인적선 그래요. 제가 10여 년 뭐 학생들 그 지난번에 뭐 그 선천 우천 얘기하면서 뭐 자녀 키우고 애들 크는 거 보면서 얘기했는데 뭐 애들도 그렇지만 이 수업을 보면은 수업 내용에 대해서 동기화 조작, 즉 그 고양이가 생선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 것처럼 먹이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 것처럼 그 과목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에 굶주려 있어서 동기화 조작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서로 힘들고 결과도 안 좋고 나중에 결국은 뭐 객관적인 주관적인 평가도 안 좋고 서로 상처만 있고 힘만 들어요. 공자님 말씀 배우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도를 가르쳐 주지도 마라. 어쨌든 그런데 동기화 조작된 학생들한테는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도 돼. 몇 개만 얘기해주고 어디에 뭐가 있다만 얘기해줘도 자기가 이 고리 배고픈 고양이가 생선을 먹어 배가 고파서 이 생선이 늘 먹고 이 고리 당기기가 금방 강화되는 것처럼 그 동기화 조작되어 있는 학생들한테는 크게, 그죠?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해 줄 필요도 없고 딱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 주고 딱딱딱딱 힌트만 주고 어디만 하면 자기가 이 배고픈 고양이 생선 허겁 찍어 먹듯이 다 찾아서 공부해요. 물론 당연히 결과도 좋고 서로 수업 시간이 해피하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 뭐 자녀뿐에서 다른 관계 다 가려. 뭐 저희가 있는 현장은 이제 수업 현장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강 신청할 때부터 정말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왜 하려고 하는지, 남들이 하니까 학점 채워야 하니까 뭐 한다 이렇게 해서는 벌써 시작 자체가 좀 아니죠. 아니, 수강 신청이 아니라 내가 왜 대학에 와서 왜 공부하느냐, 거기서부터 이 동기가 조작되지 않으면 이 대학 생활이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겠죠. 뭔가 배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니, 삶 자체가 왜 사는지, 삶에 대한 의미 발견과 동기가 없다면은 사는 게 지겨워요. 대학이 아니라, 그죠? 뭐 어딜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도구적 조건에 이게 동기가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또 흥분해서 광범위하게 적용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삶 구석구석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멀리 뭐 고양이나 뭐 쥐나 뭐 그죠, 뭐 개 치멀리는 이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네, 제가 또 흥분했는데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기타 변은 또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 동기가 조작될수록 잘 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 우리 스스로 또 동기가 조작할 수 있겠죠. 뭐 내가 과연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대학을 가야지만 한다면 대학 갈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발견해서, 그죠? 그걸 할 수 있다면, 굳이 거기에 대학이 필요하다면 딴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문성이죠. 예전에는 뭐, 그죠? 뭐 대학만 나오면 뭐냐, 밥 먹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1차 강화물 때문에 했다면은, 결국 1차 강화물에 의해서만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게 또 과연 거의 뭐 우리가 만족이 있겠느냐? 그건 또 논의해 볼 만하지만, 지금은 그땐 또 다른 상황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1차 강화물도 중요하지만, 그죠? 또 다른 의미가 있는 2차 강화물, 이런 것들이, 돈도 2차 강화물이라지만 그 이외에 어떤 가치나 사상이나, 그죠? 어떤 의미,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내가 내 안에 어떤 그런 특정한 그런 강화물에 대해서 동기화가 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내 스스로 동기화 조작을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그걸 한다면은 독수리가 쥐어뜯는 것처럼, 비둘기가 먹이를 쪼는 것처럼,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처럼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비둘기에게 쥐어뜯고 독수리에게 쪼는 것, 물고기에 줄넘기를 시키는 것처럼 동기가 조작이 안 되면은 힘들고 하는 사람도 재미없고 행동 변화도 안 일어나고 저 학습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돼지에게 노를 가르치지 마라. 왜? 돼지는 물고기에 줄넘기 할 수 없는 것은, 돼지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신체 특징이나 행동이 자연 선택에서 프로그램 되어 있지도 않고, 돼지는 노래하려는 동기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가르치면은 마크 트웨인 가르치는 사람도 시간 낭비고 힘들고 돼지가 화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육 현장에서 그 자녀의 관계에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이제 뭐 이렇게 강화물을 제시하는, 뭐 개인적으로든 시스템 차원에서 제시하는 입장이 되면 물론이고, 그게 안 된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동기화 조작해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 결국 전문성이 되어지고, 각자 하는 일에 바로 학습, 행동 변화, 그로 인한 어떤 강화로 인한 그런 만족감,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좀 더 뭐 바람직한 형태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행복이란 바로 남들이 우표 수집을 한다고 나도 우표 수집하면 행복하겠지만 그게 아니란 거예요. 걸음지고 장에 따라가는 식이란 얘기예요.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견하면은 그 다음 일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발견하는 과정이 종종 어떤 경우에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죠? 바로 내 안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동기가 조작되느냐에 따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것처럼, 배고픈 고양이가 고일당에서 생선을 먹는 것처럼,
독수리가 부리로 고기를 찍어서 뜯어내는 것처럼, 비둘기가 먹이를 쪼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찾아내고, 그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동기를, 그죠? 제공한다는 거예요. 동기와 조작이 될 수 있는, 동기와 조작된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찾아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찾아내고 한다면은 물고기가 줄넘기 한다든지, 그죠? 돼지가 노래한다든지, 비둘기가 뭐 쥐어 뜯는다든지, 독수리가 쪼는 그러한 일들을 할 일은 없겠다라고 여기지는 거죠. 예, 제가 또 얘기하다 또 흥분해서 또 뭐 길었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그죠? 강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까지, 그리고 요 앞에 내용 1차 강화물, 2차 강화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칩니다.